쌤TV 전북표 이번에 이제 관리자분들과 뭐 이야기 vs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편은 친목. 네, 이런 단어가 친구들이니까 친목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다른 명칭인데 친목계, 친목 업무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일반인들은 너무 신기해라 하더라고요. 부장이나 친목계를 맡은 적이 3명 다 있거든요. 제가 맡았을 때 저는 그때 이제 작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여서 사실 저는 부담 없이, 왜냐면 다 마음이 잘 통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좋다 하고 항상 그 맛있다 약간 그런 게 친목으로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봤을 때 큰 학교는 너무 다양성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조금 힘들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로 안 맞더라고요 사실. 왜냐면 규모도 크고 너무 의견이 다르니까 진짜 힘들어요. 이게 그 작은 학교에서는 친목이 좀 못해도 욕받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고생하는 이게 있는데, 여기서는 자칫 잘못하면 욕받이 되기가 너무 쉬운 구조예요. 저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순창에 있다가 완주로 갔는데 거기에 제가 막내였어요. 그래서 막내 8년 본 것 같아요. 8년 동안 친목회 간사를 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교장 선생님의 권한이 엄청 셌기 때문에 친목회 간사는 교장 선생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할 때, 그러니까 나쁜 분들은 아닌데 그런 게 있었어요. 작은 학교에서 여행 장소를 정하는데, 그렇지. 대부분 대부분 1박 2일 1박 2일을 가는데 여행 장소가 3번이 바뀐 적이 있어요.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빨리 그러니까 이제 그분 은퇴하셨으니까 그냥 빨리 여기를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선생님과 조율을 할 텐데 투표를 짱남이고 남들은 정해져 있는 여기가 더 좋지 않냐. 그래서 그분을 이제 그때는 저희가 모신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령이 생긴 건 작은 학교니까 뭐 식당은 어디 가요? 그러면 회, 이제 참치, 소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일부러 여러 개를 해놔. 교장 선생님이 원하는 건 회야. 그럼 투표를 해놓으면 투표가 흩어지거든요. 그럼 나랑 총무가 2표를 행사하면 그걸로 결정돼. 친목 규약이라는 게 있죠. 당연히 확실히 정해져야 하는 게 친목 규약인데, 친목 회장, 친목 간사, 친목 총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또 회비도 있어. 규정이라는 것도 있어. 대체 이건 언제부터 뭐가 이렇게 시작이 됐고 누가 만들고, 사실 이런 거 너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매년 각 친목회에서 먼저 가져오셔서 거기서 다 결정,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 규정을. 네. 친목회 간사는 어떻게 뽑아요? 친목회 간사요? 약간은 사실 암묵적으로 미리 부탁을 하죠. 교감 선생님이나 이렇게 관리자분이 미리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이제 그분들도 이제 또 다른 분들한테 미리 부탁을 할 때도 있고. 저희 학교는 친목 간사는 서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하고 저는 빠진 상태에서 선생님들끼리 빠진 상태에서 빠진 상태에서 이제 하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심지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지 뽑힌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많이 애를 많이 쓰시고 끝날 때는 위로금인가 그걸 좀 드리죠. 업무 곤란도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잠깐만요. 네, 거기에 엄청난 영향력은 아니지만 근데 친목 부장 아예 업무도 편성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부장 중에서 제일 깊이 업무 중 하나가 친목 부장이라더라 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김혜수 나왔던 것 같은데 뭐 뒤에 뭐 회식인데 시간에 들고 가가 먼 부장 있었어요. 회식인데도 업무의 연장선상이다 라고 해서 시간을 당당히 들고 가고, 막 친목과 업무 혹은 친목과 학교 일이라고 하죠. 경계선은 관리자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친목은 선택이지 않냐? 빠질 수도 있는 거다. 대부분 친목회로 왜냐면 인간의 욕망은 소속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친목이 잘 되는 학교가 다른 학교 잘 되기도 하고, 또 어디에 이렇게 교사 집단인데 거기서 빠져나서 나만 이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없을 것 같아요. 갈등이 이게 좀 완화되는 그런 측면에서 친목이 좀 중요하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친목회 간사로 좀 화합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해주면 학교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죠.
관리자야. 그래서 이 관리자분들이 그냥 침묵 안 해도 되지 약간 이런. 아니야. 침묵이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면 선생님께 제가 이제 선생님이 침묵이나 여러 가지 학교에 이렇게 많은 해보신 걸로 아는데 그럼 침묵이 좀 그러니까 중요한 이 질문이 좀 어렵더라고. 침묵 우선은 선생님 입장. 침묵은 학교 일이다.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는 아무래도 그게 하나의 업무니까. 왜냐면 사실 아까 말했다시피 작은 학교가 10명 미만이라면 그렇게 큰 업무는 아니지만 이상의 학교라면 한 명 한 명의 그 이야기야 그 뒷이야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업무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추천해주는 게 해갖고 좀 추천이라고 쓰고 네, 추천이라고 강권 몰이라고 하지 몰이. 저는 사실 침묵은 선택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후배들한테 요 얘기는 되게 많이 하는데 침묵에서 학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학교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게 있다. 그거를 뒷말한다고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원래는 아이들한테 모델링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사이에 교육 관계가 있듯이 선생님의 그런 조직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관계 맺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긴장이 막 이렇게 막 서로 간에 약간의 그 선생님들 간에 갈등이 있거든요. 긴장이 있고 좀 약간 서로 간에 그 소원하지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친목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융화가 되고 완화가 되고 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사람을 못 만나니까 우울증이 왔는데 딱 코로나 끝나고 지금 방역 해제되고는 어떤 새로운 블루라고 얘기하면 엔데믹 블루라고 하거든요. 코로나가 끝나고 내가 가고 싶지도 않은 자리에 가야 하는 근데 이미 직장 생활을 코로나를 시작할 때 했던 선생님들이 대부분 교실에서 폐쇄된 공간 속에서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하고 소통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식 자리에서 이제 20대는 30대, 30대는 40대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배우는 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 학교 선생님들 얼굴을 몰라요.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이름은 메신저에서 받고 그렇지. 회의도 이제 저희는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회의도 이제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선생님들 이름과 얼굴을 매치를 못 시켜요. 그래서 침묵이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코로나에서. 왜냐면 저희는 50명 이상이니까. 확실히 그런 것도 있었고 답도 학년별로나 이렇게 선생님들 알아서 이렇게 먹고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니까 사실은 선생님들이 침묵에 대해서 이제 옛날처럼 그런 부담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강압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밤늦도록 새벽까지. 맞아요. 그 다음날 많이 방학을 네, 다니고 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막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통이 좀 공간이 좀 필요한데 그 방식이 네. 좀 자율적이고 민주적이고 따뜻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참 관리자분들이 어려운 면이 이런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왜냐면 관리자분들이 겪었던 침묵과 제가 겪은 침묵과 20대가 겪는 침묵과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전에 교사나 이렇게 막내였을 때 침묵회 가면 장소가 어디 이렇게 갔어요. 차는 가마솥을 먹고 저희도 2차는 노래방을 가요. 그 다음에 이제 3차는 이제 좀 갈 사람은 가고 이제 새벽까지 가니까 이제 핵심 멤버들은 대부분 남자 그렇게 해줘. 그래서 늦게까지 하죠. 교장 선생님이 이제 갈 때 교장 선생님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끝나. 그러니까 저 같은 남자일 경우에 또 친목회 간사를 맡을 경우에는 제가 맞아요. 계산을 해야 돼요. 맞아요.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보니까 7시 딱 되니까 다 사라지고 딱 4명 남더라고요. 교장, 교감, 실장, 원감. 이게 강제적이지 않다가 네. 억지가 들어가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말 진짜 어려운 건데 우러나서 혹은 내가 여기 오면은 그래도 즐겁지라는 감정이 들고 와야 그게 진짜 침묵인 것 같아요. 정말 관리자분과 침묵 담당이 어렵겠지만 볼링 이제 막 문화가 바뀌면서 볼링이나 양궁장 그리고 이제 저희 이번에 이제 침묵도 그 분과 동호회에서는 저희 이제 신체 활동 해가지고 스크린 야구 제가 예약해놨거든요. 여기 여자 선생님들이 많은데 다 스크린 야구 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공연을 보러 가는 경우도 이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공연 보고 이제 선택하게
술 먹을 판은 술 먹을 곳. 그러니까 술 먹을 때 3시간 동안 이제 3차 달릴 때 나는 술은 조금 쉬겠다. 그럼 영화관을 끊어주고. 연극 보러 갔는데 교감 선생님께서 다 주무시다가 와. 다 끝나고 와 좋지 않았어? 이장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가르치고 또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근무를 하기 위한 방식이라는 건 분명히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자나 선배 교사로서가 아니라 지금 표현하면 MZ 세대들이죠. 그분들과 친목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친목과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어떤 친목 방향이면 좋을지 얘기를 그러니까 한번 하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 내가 이 자리에 가서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신세대들, MZ세대들은 앞으로 교직 생활이나 그런 어려움들, 그런 교육적인 문제, 학생 지도상의 그런 자기가 못하는 것들 이런 얻는 게 있어야 MZ세대도 설득이 가능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선배들이 더 많이 준비하고 더 그렇죠. 노력이 많이 돼야 한다는 그러니까 거는 진짜 모델이 돼야 되고 음. 그리고 이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자율적으로도 일단 자율성을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항상 당연히 학년 친목에서는 이제 서로 이렇게 소통이 당연히 잘 이루어지고 이제 전체 친목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선생님들끼리 한 분이 예를 들어서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든 후배든 내가 이렇게 선생님들 알려주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한 분이 이렇게 한 5분에서 10분 내고 짧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도 했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 서로 도움이 이렇게 이거 수업 때 이렇게 활용하세요. 저는 이렇게 활용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친목이랑 같이 어우러지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친목 행사를 내가 나가게 된다면 얻는 게 많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분들 이게 한참 선배든 조금 선배든 선배일수록 더 그래야겠죠. 후배가 도움이 되도록 자소리를 줄여야 하고 후배가 도움이 되는 걸 또 참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해주라 그런 말이 있는데 어려운 말이에요. 그거를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을 생각해서 배려를 해줘야 되는지 내가 생각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걸 말해줄 수 있는 능력과 노력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친목이 필수적으로 되려면. 그렇지. 네. 관리자 대 교사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 이거를 보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